안녕하세요. 취미로 시작하는 코딩입니다.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요. 프로세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언어를 한다고 해도 코딩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자, 우선 조건문이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해야겠죠. 조건문의 조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조건이 맞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일을 이루게 하거나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상태나 요소라고 되어 있죠. 코딩을 할 때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프로세싱에서의 조건문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특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해당 내용을 실행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조건문 형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는 행동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자, 스위치를 누르면 이것이 조건이고 형광등이 켜진다. 이것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면 스위치를 켠다 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형광등이 켜진다 라는 내용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또 들어볼까요? 금고를 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밀번호가 맞으면 이것이 조건이고 금고가 열린다. 이것이 내용이죠. 이것 역시 비밀번호가 맞다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금고가 열린다라는 내용이 실행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반대로 비밀번호가 틀리면 금고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프로세싱에서 조건문도 특정 조건에 맞고 틀림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실행하거나 혹은 실행하지 않거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부분 만나게 되는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사용자의 행동에 반응하여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모두 안 보이는 곳에서 동작하고 있는 조건문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행동이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에 따라서 미리 준비된 동작이 실행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실제로 프로세싱에서 조건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위의 예시들을 프로세싱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프로세싱에서의 조건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데요. if 소괄호 안에 특정 조건을 넣고 그 다음 중괄호 안에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행될 코드들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 소괄호 안의 조건이 맞으면 중괄호 안의 코드들이 실행시켜라 인 거죠. 그럼 위의 예시를 한번 여기에 대입을 해볼까요? if 스위치가 ON인 상태인가?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형광등이 켜진다 라고 쓰고 또 금고의 경우에는 if 하고 소괄호 안에 비밀번호가 일치하는가 라고 했을 때 중괄호 안에 금고가 열린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써주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소괄호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바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스위치를 켰는가 혹은 비밀번호가 맞았는가 같은 조건들은 우리가 볼 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누군가 우리에게 방금 지나간 행인이 착한 사람이면 선물을 주어라 같은 조건의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착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사람에게 따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착하다라는 것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으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프로세싱에서도 명확하게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조건들을 써주어야 하는데요. 물론 프로세싱은 한글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좀 더 프로세싱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써주어야 하겠죠. 프로세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조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5는 15보다 크다. 부등호를 썼죠.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죠. 15가 더 크기 때문에. 저 식이 조건문에 들어갈 경우 조건문 안에 있는 코드들은
실행이 되지 않고 건너뛰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10은 2보다 크다 라는 식은 참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코드들은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을 보면 x는 0보다 작다 라는 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 식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죠. 변수는 변하는 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x가 0보다 작아질 수도 커질 수도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x는 0보다 작다 라는 식은 코드 내에서 변수 x의 값이 현재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0보다 x가 작으면 조건문 안에 있는 코드들은 실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겠죠. 마지막, 마우스 y가 250보다 크다라는 식은 어떤가요? 이건 역시 저 코드를 프로세싱이 읽는 시점의 마우스 y의 좌표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겠죠. 마우스 y의 좌표가 250보다 작으면, 즉 화면상의 좌표 250보다 마우스가 위쪽에 있으면 실행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여서 화면상의 좌표 250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해당 코드는 참여되기 때문에 실행될 것입니다. 앞에 보신 이런 예시처럼 프로세싱에서는 주로 이런 형태의 논리식을 가지고 참 거짓을 판별하는데요. 이때 잘 보시면 우리가 어릴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부등호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세싱에서 관계 연산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그 부등호의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해당 식이 참이냐 거짓, 이 둘 중에 하나로 판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프로세싱에서 사용되는 관계 연산자는 다음과 같은데요.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등호를 하나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등호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등호 왼쪽의 값을 오른쪽 값에 할당한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간단한 실습을 해보면서 실제로 조건문을 프로세싱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싱 스케치 창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이전에 배웠던 대로 먼저 셋업과 드로우 함수를 쓰고 시작을 해보죠. void 셋업 소괄호 중괄호 해주고, 마찬가지로 void 드로우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해주시고,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셋업 함수 안에는 한 번만 실행되면 되는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드로우 함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 그려줘야 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스케치북을 한번 펴봅시다. 스케치북은 사이즈라는 함수를 이용했었죠. 사이즈는 한 500 곱하기 500 정도로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가로 500과 세로 500 사이즈의 스케치북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경도 한번 하얗게 칠해줘 볼까요? 백그라운드, 자, 이 배경은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진다고 했었죠. 0은 까만색, 255는 흰색.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흰색의 가로 500, 세로 500의 스케치북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앞서 우리가 예로 봤던 스위치가 ON인 상태면 형광등이 켜진다. 요걸 한번 간단하게 여기서 구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 흰색인 상태를 형광등이 켜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고, 형광등이 꺼진 상태는 이 배경이 까맣게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스위치는
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마우스가 화면의 절반, 그보다 위쪽으로 갔을 때는 스위치가 켜진 상태, 그리고 절반보다 아래로 갔을 때는 스위치가 꺼진 상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럼 마우스가 아래로 갔을 때는 불이 꺼지고 마우스가 위로 갔을 때는 불이 켜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선은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가로지르는 라인을 한번 그어볼게요. 라인을 긋는 것은 말 그대로 라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선을 그려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총 4개의 좌표가 들어가죠. 점 하나에 이제 XY 좌표, 그리고 또 다른 점에 XY 좌표, 이렇게 총 4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500, 500에서 이 절반을 가로지르는 라인을 그으려면 처음 좌표는 왼쪽 끝 X좌표가 0이 되겠죠. 그리고 Y좌표는 이 세로 길이의 절반이 되니까 우리가 500인 사이즈, 세로 길이에서 절반, 250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점은 오른쪽 끝, 캔버스의 끝이니까 X좌표의 끝인 500으로 써주면 되겠죠. 500. 그리고 두 번째 Y좌표는 이제 마찬가지로 화면의 절반이니까 25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화면의 절반을 가로지르는 선이 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좌표, X좌표 0, Y좌표 250인 점과 X좌표 500, Y좌표 250인 점을 잇는 선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조금 약간 팁을 드리면 이 프로세싱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장 변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변수의 값을 입력해주지 않아도 이 프로세싱에서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값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장 변수라고 하거든요. 이 내장 변수 중에는 이제 width 그리고 height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width는 이 스케치북의 가로 사이즈 그리고 height는 스케치북의 세로 사이즈의 값을 반환해주는 그런 내장 변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이 line이라는 함수의 값들을 다시 써줘 볼게요. 자, 이 250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죠? 250은 세로 사이즈의 절반이니까 우리가 height 나누기 2 이렇게 써줘도 동일하겠죠. height가 500이고 나누기 2를 하니까 250 동일하게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height 나누기 2 복사해서 붙여주겠습니다. 이 500은 어떻게 나왔죠? 500은 화면의 가로 사이즈의 끝까지 갔을 때가 500이었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width 이렇게 바꿔주면 아까랑 동일한 코드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바꾸냐라고 한다면 이 코드가 좀 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이 500 곱하기 500 사이즈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걸 좀 바꾸고 싶어졌어요. 700, 700으로 바꾸고 싶어졌어. 그럼 여기서 700, 700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width와 height, 높이와 너비라는 이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line이라는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이렇게 똑같은 이 화면의 절반을 가로지르는 라인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했던 대로 여기에 그냥 수치값 250이라는 값을 써줬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면에 가로지르는 선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금 이 700의 반을 나눠서 350이라는 값을 여기에 써줬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장 변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코드를 변경했을 때 조금 더 손이 덜 가는 방향으로 좀 더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은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조건문의 형식을 써줘 볼게요. if, 소가로, 그리고 중괄호. 이게 이제 조건문, if문의 형식이었죠. 이 소가로 안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가 우리가 체크할 조건을 넣어주고, 이 중괄호 안에는 우리가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행할 코드들을 넣으면 되겠죠. 아까 형광등 불이 스위치가 온 상태이면 형광등을 켠다. 그걸로 돌아와서 한번 여기 써줘 볼게요. 이 형식 그대로. 스위치가 on인가? 이걸 체크해서 이 조건이 참이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 라고 하면 이 안에 형광등을 켠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if문에서 소가로 안의 조건을 체크해서 이것이 참이면 형광등을 켜는 이런 형식의 코드를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프로세싱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천천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위치가 on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처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게 뭐였죠? 우리가 화면에 마우스가 화면의 절반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그것을 바로 스위치가 이제 켜지고 꺼지는 것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형광등을 켠다는 이제 배경이 하얗고 이제 까맣게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우리 이미 이제 배경을 하얗게 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반대로 써볼게요. 스위치가 오프인가? 오프면 끄면 되겠죠? 스위치가 오프인가? 뭐 한글이라서 조금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스위치 오프면 형광등을 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스위치가 오프인가? 네. 잘 안되네요. 자, 하여튼 스위치가 오프이면 형광등을 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오프이다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죠? 화면의 절반보다 마우스가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마우스의 Y좌표가 스케치북 사이즈의 절반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마우스가 아래로 내려갔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광등을 끈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배경색을 희고 검게 하는 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형광등을 끈다는 배경을 검게 칠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말을 이제 숫자와 우리가 배웠던 관계연산자 부등호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마우스의 Y좌표가 스케치북 사이즈의 절반보다 크다. 이거는 영어로 마우스 Y가 250보다 크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제 아까 배웠던 내장 변수를 이용해서 하이트의 절반, 하이트 나누기 2보다 크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 마우스가 화면의 절반보다 내려갔느냐 올라갔느냐를 판별하는 판별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배경을 검게 칠한다. 이것은 백그라운드를 검게 0으로 칠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화면에 이 마우스가 위쪽에 있을 때는 흰색이죠. 불이 켜져 있죠. 화면에 아래쪽으로 마우스가 지나가서 이렇게 절반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불이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마우스 Y좌표를 한번 아래 콘솔 창에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다시 500으로 바꾸고, 자, 프린트 라인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특정 값을 아래 콘솔 창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마우스 Y라고 하면 이 밑에 콘솔 창에 현재 마우스의 Y의 좌표 값을 알려줄 거예요. 자, 다시 실행해보면 이 프로세싱이 계속 돌아가면서 체크를 하고 있죠. 자, 250보다 작은 값이다가 마우스가 이 화면의 절반, 250을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까맣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드 실행되는 걸 보면은 매 순간 이 드로우가 돌아가면서 다시 이 if문 앞에 왔을 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마우스 Y가 화면의 절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큰가? 아래보다 더 크네? 라고 하면은 이걸 실행해서 까맣게 나오고, 이거 계속 돌아가면서 프로세싱 매우 빠르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서 거의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화면의 절반보다 마우스가 내려가는 순간 이렇게 까맣게 화면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화면이 까맣게 되었을 때 선이 안 보이는 게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화면이 까맣게 바뀌었을 때는 이 선을 하얗게 칠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조건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의 색깔을 바꾸는 함수는 스트로크였죠. 스트로크 괄호 안에 0이 들어가면 이제 검은색, 이제 255가 들어가면 흰색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0으로 칠해주고, 그리고 이 스트로크의 값을, 선의 색깔을 마우스가 화면의 절반을 넘어섰을 때, 화면을 까맣게 칠했을 때는 255 흰색으로 칠해준다.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순서를 봤을 때 이 라인이라는 코드가 백그라운드 0, 까맣게 칠하는 것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코드들을 순서대로 읽고 스케치북에 짠 하고 펼쳐서 주는 건데, 선을 이미 그리고 그 다음에 까만색을 칠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 보이려면 까만색을 칠한 후에 그 다음에 선을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라인이라는 코드는 잘라내기를 해서 이 if문, 이 조건문의 아래에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읽다가 배경을 먼저 흰색을 칠하고, 선의 색은 까만색으로 할 거야. 근데 이 if문에 다다랐을 때 컴퓨터가 체크를 하는 거죠. 지금 마우스 Y의 값이 화면의 절반보다 큰가? 만약에 크다면 화면을 다시 까맣게 칠하고, 근데 선의 색을 우리는 흰색으로 바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긋게 되는 거죠. 만약에 화면의 절반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 코드들은 그냥 스킵하게 됩니다. 넘어가서 그냥 라인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써줬던 이 0이라는 까만색으로 라인을 그리게 되겠죠.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우스가 화면의 절반을 넘어섰을 때 이렇게 흰색으로 선이 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떠신가요? 조건문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이 잡히시나요? 이 조건문은 사실상 이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 조건문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조건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서 또 다양한 예제들로 알아보면서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